자, 오늘 저 오후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와, 이재명 대통령 뭐 옛날 트윗, 현 X 안 볼 네.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자주 올리니까. 요새 들어서 거의 더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엄청난 걸 리트윗을 대통령이 했는데 이제 한결에 가슴이 구절렁한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결에 이런 칼럼이 오늘 실렸거든요. 뉴 이재명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뉴 이재명 현상 의 긍정적인 확장 효과가 있는데 이걸 왜 갈라치기라고 보는 그 시각이 있는데 아니다. 뉴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런 그 칼럼인데 이걸 대통령이 리트윗을 했죠. 그쵸. 원래 이제 리트윗을 하면은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당연하죠. 이 문제를 좀 논의하고 싶다. 나 공감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비판하게 되면은 꼭 기사에 코멘트를 다시더라고요. 맞아요. 일전에 한국일보 기사를 아니 최근에도 그거 있잖아요. 인용하면서도 이제 비판을 하셨죠. 대통령은 그렇죠. 뒷전에 네, 이렇게 네. 간 적이 없다라고 느낀 적 없다. 민주당 그것도 이제 잘하고 코멘트 한번 있다. 달잖아요. 뭐 그런 네. 의견 달듯이 그리고 오늘 또 찌라시가 돌았어요. 뭐예요? 파이낸셜 뉴스 기사를 한번 저번에 리트윗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달았는데 파이낸셜 뉴스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찌라시가 한번 돌았어요. 사실 대통령이 그 기사를 이렇게 리트윗을 하면서 뭔가 의견을 직접 다는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논조에 이게 팩트가 뭐 어긋났으면 뭐 고치거나 다음 뭐 정정보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렇게 논조에 이렇게 큰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죠. 언론으로서. 하지만 신경은 분명히 쓰이는 일이고 언론도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은 정말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은 뉴 이재명 현상을 대통령이 뭔가 이거는 간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렇게 느꼈고 청와대에 바로 전화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 뭐 비슷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지는 기사 나온 취지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일 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 성과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내다 보니까 중도층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보수층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현상으로서 바라보면 되는 거지. 죄가 없는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각자의 어떤 그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걸 바라보는 방향은 해석은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썰 필요 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통령이 그 평소에 혹은 이전이라도 이 뉴 이재명 현상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한겨레에서 처음 이 현상을 여론조사 심층 이제 여론조사 통해서 계속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었는데 꽤 오래됐잖아요. 작년 아마 하반기에 첫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뉴 이재명 현상을 좀 입에 올린 일이 있는지 거론을 한 일이 있는지 참모들이 혹시 들어본 적이 있대요? 진짜 이거 촬영하기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취재를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약간 조금 더 취재를 하고 언급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RT 한 거 보면 대통령이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정말 하기 싫은데 사실 저 기사의 내용이 제가 지난번에 뉴 이재명 관련했을 때 한 내용하고 같은 것 같거든요. 현상이면 현상인 건데 이걸 가지고 뭘 확장되면 좋은 거지 이렇게 비판을 하고 뭐 올드니 뉴니 나눠가지고 뭐 싸우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슈 전파사를 리트윗을 해주면 참 좋았겠다. 그럼 되는데. 우리 쇼츠도 많이 나가고 그런데 왜? 대통령 발의하면 안 됩니다. 정청래 대표 비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걸 리트윗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단 쇼츠부터 좀 대통령 알고리즘에 많이 떴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유튜브 보시나요? 많이는 안 보실 것 같은데? 안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말고도 대통령이 최근에 X에 올린 걸 보면 한 새벽 1시 정도에 텔레 보내볼까? 대통령 깨있다. 그 시간에 깨있죠. 제가 얼마 전에 집에 퇴근하고 그 여의도 앞에서 저녁 자리 한 다음에 술을 좀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도 커뮤니티 쫙 봤죠.
보고 있는데 술 취한 상태에서 보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이 혼자 저기 국회를 지키고 있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그 책 읽는 거. 네.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카톡 보내서 텔레 보냈어. 답을 받았나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네. 답장 왔어요? 아니, 뭐라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나?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 사이에 우리 제작진이 도영 그 텀블러가 그 자막에 걸려서 텀블러 그래요? 위치 좀 바꿔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시간 되세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 12시 넘었는데. 네. 아니 근데 진짜 이 대통령이 X를 올리는 거 보면 다 새벽 12시 넘어서 자정쯤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 장성철 소장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귀가를 해서 저녁에 그러니까 초저녁에 잠을 좀 한 2-3시간 잔 뒤에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출근을 하는 거죠. 말하자요. 본격적인 약간 시즌2 하루의 시즌2 업무를 하면서 이제 막 참모들 뭐 김민석 국무총리 막 이런 이제 뭐 내각 장관들한테까지 막 열심히 이제 메시지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오죽하면 이제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이제 상사한테 그래도 30분 이내에 좀 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30분을 자기의 어떤 그런 응답 최대 시간을 잡았는데 어떤 날은 오기가 발동해서 30분 꽉 채워서 답을 보내기도 했다 막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2시에 받아서 2시 반에 보냈다 그랬나요? 그렇죠. 30분. 예, 그 시간쯤에 대통령이 그렇게 폭풍 문자 전화를 한다는 거지. 정말. 근데 제가 들은 한 분은 그 잠을 너무 조금만 주무시면은 주무시다가 한번 일단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신 적이 있어가지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대통령 지시를 뭐라는 거를 이제 5시에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답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쌓여 있는 거예요. 숙제가 막 쌓여 있고 새벽 5시 이제 그 숙제를 제출을 하는 거네요. 뭐 얘기했겠죠 대통령한테. 근데 너무 중요하지 수면은 꼭 그분 아니더라도 이 수면 시간은 너무 중요하죠. 전 더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가. 잠 안 자고? 그러다 큰일 나요. 왜 청와대만 들어가면 다들 이가 빠지겠어. 이가 빠져요. 이가 뭐 최근에 녹아가지고 5번째 쓰러진 사람이 나왔다는 진짜요? 들었습니다. 확인은 안 됐고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는 어느 정부건 일이 정말 많은데 어느 정부건요? 아니 윤석열 정부도 이거 많이 해야 됐어요. 그래갖고 술 많이 마시다가 몇 번째로 실려 나갔다 이런 얘기들 있었어요. 왜 그래요? 뭐 위험이 많았고 막 술자리에서 실려 나가고 뭐 나갔고. 정말 정말 황당하네. 다시 거의 상기를 해보니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발벗고 나서서 모든 업무를 다 체크를 하고 하니까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심지어 5번째 쓰러진 사람이 최근에 나왔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이제 도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RT를 보고서 대통령의 이 리트윗을 보고서 김정은 기자는 대통령도 뉴 이재명 현상은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다. 느낌으로는 취재 전혀 안 된 겁니다. 네. 그냥 제가 그 3년간 계속 지켜보면서 느낀 바로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엄청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쑥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이 중도 실용주의를 그렇게 우리가 한 결과다. 이게 지금 화답을 받고 있는 거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본인이 느끼기엔. 내가 성과를 내가지고 막 중도에서 막 보수에서 막 지지를 하니까 좀 이따 지지율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지지율 67%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정치가 그래서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왜 하냐고 했을 때 난 재밌어서 한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게 반응으로 변화로 나타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시민들이 행복해하고 그거 보는 게 정말 재미있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딱 그럴 것 같다. 하지만 이걸 얘기하면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에 따라 또 그럴 테니까 그냥 기사 하나 간편하게 올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조용히 절제의 정치인, 이제 절제가 안 되는 정치인 국내임에 계십니다. 너무 많잖아. 율님이요. 여의도 브라스 화이팅. 안 나온 신인규 변호사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MJ 부사님이요. 저 잼마을 정회원 뉴 이재명 지지자 신변 정밭의 대의원 활동하는데 뉴 이재명 아는 사람은 이슈 전파사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계속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겉면을 그대로 믿지 말자님이요. 삼하연 폰수익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연임이 더 간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건드리는 인간들은 늘 뉴 이재명의 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겉면을 그대로 밀지 말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관련해서 김도영 기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거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네. 이제 여의도에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자주 가시는 그 남도 맛집이 있어요. 아.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거기 사장님이 약간 좀 촉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미래를 좀 보세요. 이제 재미로 이제 캐주얼하게 좀 뭐 이제 사주도 사주 좀 관상 이런 봐주시고 거. 하는데 최근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도영이 삼촌 이재명 대통령 연임할 것 같아요. 이런 거야. 아 진짜? 아 이게 이제 그냥 오. 김정 기자가 이제 그 얘기 좀 하다가 그 얘기 나와가지고 그 얘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죠? 예. 대선 그러면 역대 대선 결과도 막 맞추고 이런 분이에요? 아니 그 제가 처음에 갔던 게 계엄 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하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근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년은 힘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내년은 힘들 거라고 아, 그랬어요. 예. 대선이 예정된 해가 아니잖아. 아니었죠. 계엄 전이었으니까. 그니까. 약간 좀 있어요. 예. 뭔가 그리고 그런 저한테 대해서 지금 뭐가 하여튼 제 표현이 잘 기억 안 네. 나는데 저한테 하여튼간 대운이 들어왔다 그랬나? 오. 그 대운이 들어와갖고 지금 사실은 저희 30명 하던 유튜브인데 그러니까 지금 무려 1,600명 100배 보고 성장. 계시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해가지고 촉이 좋으신 분이다. 아 우리도 네. 이 대운 좀 나눠 받는 거야? 거기서 회식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요. 회식도 하고 제가 한번 진짜 모시고 싶은데 이슈 전파사. 워낙에 한 20년 정도 그 영업을 하셔가지고요. 네. 그 민주당의 역사에도 빠삭하시고 오. 그다음에 고흥분이세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도 왔다 그래요? 가셨더라고요. 네, 한 그래가지고 정치인이시겠네. 아 정말. 빠삭해요. 재밌어요, 되게. 예, 어. 만나서. 예. 일단 그래갖고 우리 한번 거기 가볍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자, 근데 이제 이 류 이재명인데 비판하는 또 이 빅 스피커들은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얘기했듯 류 이재명 얘기가 나오면 음. 같이 엮이는 게 공치모, 그 공치모 얘기하면서 김민석으로 넘어가죠.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비판의 주로 흐름이. 그 김어준 겸손님들 다 뉴스 공장에서 그런 주장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월요일 날 방송 끝나고 음. 집에 가가지고 또 타 유튜브도 또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알고리즘에 뜬 게 그 겸공에서 하는 방송이었거든요. 그 최강욱 의원이 나온 거였는데 그거 보고 너무 좀 황당하더라고요. 어떤 주장을 했길래? 그러니까 결국 또 그 흐름이에요. 류 이재명에서 그 공치모 갔다가 김민석으로 가는, 그러니까 김민석 악마로 가는 그거 얘긴데 조금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얘기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오, 그래요.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긴 했더라고요. 최강욱 전 의원이 여전히 이제 많이 나오죠 뉴스 공장에. 네. 일단 최강욱 전 의원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테지만 어떤 일단 전직 국회의원인데 어떤 정치인인지 한번. 그렇죠. 훑고 문재인 갑시다. 정부 시절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네. 근무했고 열린민주당으로 국회 입성을 해가지고 21대 때 배지를 처음으로 달았죠. 그 다음에 2000년 왜 말이 안 되지 이게? 2017년에 조국 대표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서 그걸로 징역 8개월, 집유 2년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네. 중간에. 진짜 아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와 함께 지난해 8월 15일에 이제 사면 복권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3일 후, 사면 복권 3일 후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전 의원을 교육연수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같은 달 말에 최강욱 전 의원이 민주당 행사가 아닌 조국혁신당 행사를 가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죠. 2차 가해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말씀을 남겼는데 어쨌거나 그게 2차 가해 논란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8월 말에 그랬고 9월 7일 날 사퇴를 했어요. 네. 그리고 17일 날 윤리심판원이 당원 자격 정지 1년 중징계를 때려서 현재 당원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기사 났을 때 이 행사가 조국혁신당 행사가 가지고 당원 행사인가 뭐 그래서 근데 또 조국당 사건 해가지고 이렇게 2차 가해 발언을 한 거라서 근데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뭐 엄중히 보고 있고 뭐 나중에 또 징계 가지고 왜 이걸 민주당이 징계를 하나 알고 보니까 민주연수원 장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그렇죠. 당적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럼 민주연수원장이면은 민주당 당원 교육을 담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정봉주 그다음에
최강욱, 박구용, 지금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조국 대표 그 출소한 날도 거기 네, 조국혁신당 의원들하고 같이 쭉 서 근데 있었죠. 그 조국혁신당 행사 가가지고 그 2차 가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된 거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전 그때도 진짜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발언 좀 우리 찾아서 한번 봅시다. 제가 가져왔어요. 네. 지금 조국혁신당의 성비가 어떻든 그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남 얘기 다 주워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짓을 왜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당하셨는지를 진짜 정확하게 몰라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범죄 사건에 정확히 모르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쵸. 그리고 피해자들이 얘기를 한 거잖아. 그쵸. 그것도 그렇고 잘 보세요. 8월 15일 날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사면 복권을 시켜줬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교육연수원장에 임명을 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런데 조국혁신당 당 행사에 민주당도 아닌 조국혁신당 당 행사에 가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작전으로 짜더라도 이 세 명의 주체를 이렇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일부러 하더라도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근데 게다가 그 발언 자체도 2차 가해야 네. 심지어. 그러니까 야 이거는 무대를 이렇게 짜도 못하겠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던 거죠. 누가 이거 시나리오를 작심 그냥 하고 짜서 해도 이렇게 어려워요. 하려고 해도 해도 못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최근 사건이었고 그때 이제 당원 자격 정지 1년을 맞았는데 이제 민주당 당원 당규 보면은 징계 처분 수위가 4가지거든요. 경고 있고 당직 중지가 있고 당원 중지가 있고 제명이에요. 당원 중지는 부터는 중징계입니다. 1년이면은 꽤 긴 시간인 거고.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재임 시절에는 그 논란의 짤짤이 발언으로 징계를 맞았는데 그게 이제 뭐 재심을 청구하면서 뭐 흐지부지 되긴 했고 아무튼 여러 논란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하자면 설화를 계속 본인이 일으키고 있는 건데 최근에는 좀 이제 왜냐면 그런 삭고 막 징계도 받고 이랬으면 자숙해야 좀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근데 지금은? 그날 이제 겸손공장 보고 있는데 네. 공치모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패널이 얘기를 했거든요. 공치모가 국회를 비워놓고 전국 순회를 하면서 서명운동 한다는 게 마치 이제 선거운동할 때랑 비슷한 방법을 쓰는 걸로 보인다. 그 언급을 하니까 그거를 이어받아가지고 최강욱 전 의원이 전국 순회를 하는 분이 또 있다. 지금 총리가 국정 설명한다고 하면서 전국 순회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비판적인 투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왜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자 이것도 다 제 카톡에 다 보내놓거든요. 지난달 1월 20일에 박시영 TV에도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리가 뭔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게 부족하다. 그 자리가 왜 본인한테 정치인으로서 주어져서 국민이 뭘 기대하는지 거기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뭘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지금 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하면서 이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딴지 게시판 가면 김민석은 악마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만들고 그 하고 여론이 유시민 증폭되는 전 게 장관도 딴지 게시판이고 갑자기 후단협 얘기하면서 갑자기 김민석 공격했잖아요. 후단협? 네, 그러니까 그 흐름에 계속 연장성상에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그 전에 또 놀랐던 거는 합당 관련해 가지고 지난 10일에 박시영 TV에서 합당 관련해서 이제 주고받을 때 그때 나는 정말 너무 열받아 가지고 정말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이번에 뭔가 분탕질에 책임 있는 사람들 지역에 내가 나가 가지고 그 사람 표라도 갉아먹어서 떨어뜨릴 수 있으면 나가고 싶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거는 거의 해당행위 발언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나간 건 아니잖아. 당정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에 가서 다 떨어뜨리고 싶다. 낙선 운동하고 싶다.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군요. 그래서 이게 선을 계속 너무 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 내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은 당원 자격이 정지된 상태니까 조금 자중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꽤 많더라고요. 21대 때 들어올 때는 열린민주당으로 들어왔죠. 네. 아주 그 더불어시민당 말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갈등 분열 양상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줄이고 그리고 봉합해야 된다라는 거를 본인이 또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본인 유튜브도 찾아봤거든요. 본인 유튜브에서는 정청래 대표 혹은 반대편의 박찬대 의원, 김민석 총리 이런 사람들을 지목해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기쁘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계속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긁고 있다는 거네. 아니. 이중잣대 하지 말란 얘기지. 이중잣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난 8일 날 한 얘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다 그 이후에 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 했다는 거지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트윗을 올린 거죠. 네, 어떤 트윗을 올렸냐면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수고가 많다. 네. 정말 잘하고 있다. 국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건 국민주권정부 국정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막 독려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봤을 수도 있겠네요, 대통령이. 이렇게 이거 김민석 다 알고 총리를 있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걸. 커뮤 아마 엄청 하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혹시 장담합니다. 저만큼 아마 저는 혼자서 보니까 네.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아마 혼자서 보는 것도 있고 그 조직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커뮤니티 흐름. 그래서 이게 김민석 악마화가 좀 심해지고 있구나. 이게 좀 정리를 좀 해야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게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안 됐어요. 대통령의 이 X 이후에도? 네,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젠가 오늘인가 그 혹시 몰라서 대통령의 트윗이 했는데 딴지 게시판 핫 게시판에 갔나 살펴보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유배지? 가니까 유배지에 유배지가 뭔데? 유배지가 뭔데? 비추를 많이 받으면 그게 딴지 게시판에서 유배지를 모아둔 추천 말고 비추를 많이 받으면 그 유배지를 옮겨줘요. 네.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안 보이게. 그러니까 유배지라는 아예 안 보이는 거 아니지. 유배지 창에 들어가면 보이니까. 유배지라는 것이 따로 있어. 유배 보낸 거야 대통령의 글을 그러면. 초코잼프 합쳐서 초코잼이에요. 누텔라라고도 해요. 귀여워요.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저게 유배지에 같다고요. 네, 유배지가. 저걸 왜 유배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이제 그러니까 김민석 악마화가 그만큼 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른 것도 유배지 그런 거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 대통령 메시지를 두고 이 쓰신 분도 커뮤충인 거지. 그래서 이 글이 유배지 갈 거라는 걸 아는 거지 본능적으로. 그래서 밑에 보면은 유배지에서 만나요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그때 그 월요일 날 그 최강욱 전 의원이 한 얘기, 유시민 전 장관이 한 얘기, 다 이런 것 때문에 분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민석이 잘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댓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네. 원님이요. 이사에서 봤습니다. 한국일보 실화에서 안 봤는데 동형이 형이 나온다길래 왔다가 빠졌습니다. 이슈 전파사 이재미의 정론직 필곡 해주세요. 지금 모습 그대로 계속되시길 감사합니다. 프로게님이 이겔에서도 응원합니다. 바른 정보로 더욱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야옹이 여러분님이 우리가 도형의 대운이다. 이슈 전파사의 대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햄스트님이 커뮤 장아찌 기자님 봉지우 커뮤니티 블랙리스트 웽알 걸었다가 똥볼 찬 거 봤나요? 보셨어요? 봤어요. 봤는데 그거는 그 봉지욱 기자님께서 취재를 한 거니까 제가 뭐 아는 내용이 없어서 뭐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 거. 좀 시끄러웠나 봐요. 네. 킹찬드님 밥차 아저씨 겸 조국 집사잖아 달아주셨고요. MJ 부사님이 진짜 뉴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려운 곳이 뭔지 아는 채널입니다. 이러니 안 볼 수가 없지. 감사합니다. 테테토님이 최광욱 입만 열면 누구 밥해 먹이고 잘하는 양반이고 뭐 어쩌고 원툴 도대체 한 게 뭔데 배지 한번 달고 의원직 상실. 실력 화이트님이 요새 겸공 출연하는 기자 출신 패널분들 팩트 체크도 없이 인터넷 돌아다니는 캡처 가지고 세력이 있다면 선동발언 많이 하시더라고요. 레거시 출신 기자들이어서 그동안 신뢰도가 컸는데 너무 실망입니다. 겉면을 그대로
절대로 믿지 말자님이 노사시 패스랑 양산 할배는 언제 민주당 탈당함. 로마나 1215님이 이슈 전파사 여의도 브라스 실시간 시청자 100조국 될 때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냥냥이님이 최강욱 의원 더 진짜 더 짜치는 게 대놓고 김민석 총리 이름 까면 고발이더라 당할까봐 사람들이 상상할 겸 항상 말을 흘리더라고요. 모든 이슈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는 매불쇼 가서는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 싸울 필요 없다. 음모론으로 공격하지 말자. 막 이런 현자인 척 말하는 게 너무 역겹습니다. 마리의 9472님이 다들 민주당 천원 권리당원 가입해주세요. 이피님이 정현이 박제 잘한다잉. 김정현 A급. 기분 나쁘세요? A급? 스터디워치님이 정현이 진짜 다 팔로업 하는구나. 칭찬에 밥 두 그릇 멍멍. 테테토님이 사장님 매일매일 놀라워하는 게 너무 웃기고 나는 화나고. 테테토 X8Q. 킹찬대님이 저거 말고 오늘 딴지에 올라온 이재명 뉴 이재명 티끌도 유배지 갔음. 봤습니다. FFWA1223님이 그렇게 총리 역할도 잘 알고 검사 인사 나오면 모르는 검사 없이 다 알고 생각도 다 읽으시는 분이 검찰개혁 실패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1등 공신 최강욱. 감사합니다. 저 뒷부분 윤석열 검찰총장 1등 공신 최강욱 이 부분도 원래 좀 보려고 했었는데 그 과거의 부분은 발언들. 반론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팩트만. 근데 어쨌든 과거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들도 많이 그쵸. 있죠. 막 친하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문재인 정부 때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뭐 김어준 씨나 아니면 뭐 최강욱 전 의원도 그랬던 것 같고 뭐 그랬죠. 어제 그리고 거의 뭐 정의 투사. 최강욱 전 의원이 매불쇼에 나갔어요. 아, 그래서 그 총리 그 트윗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최강욱 의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네. 근데 안 뭐라고? 물어보더라고. 이 트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 그 순간에서는. 오, 지금 누가 내가 봐도 그 최강욱 전 월요일 날 의원한테는 월요일 날 총리가 뭐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냐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럼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궁금했거든. 아니 근데 최강 전 안 하더라고. 의원도 최강 전 의원도 본인이 그렇게 한 말이 있는데 안 물어봐도 당당하면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을 근데 안 했어요. 소신을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뭐가 총리가 돌아다니면 되냐?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 만약에 자기 소신이면 얘기를 해야지. 그쵸. 어제 저희 와. 샷다 내릴 때 이 자리에 앉아있던 정광재 대변인이 왜 좁을쇼야? 조심해야겠더라 그게 이게. 문 닫을 때 얘기하니까 그게 다 나가더라고. 네. 그래갖고 내가 정광재 선배한테 말하려고. 아니 근데 그게 좀 저번에도 재밌긴 그랬어요. 네. 그 선배 일부러 그러는 걸 수도 있어. 방송 굉장히 잘하는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방송 기자, 아나운서였나? 방송 기자 했죠. 네, MBN. MBN 기자 출신이에요. MBN 기자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 그분 출입도 기자 했어요. 출신이세요? 네, 아. 기자 출신이에요. 그 책도 3권 뭐 쓰고. 네, 맞아요. 뭐 주식 뭐 주식 관련된 책 3권 책만 있었어요. 3권 썼다고. 그러니까 경제부에도 되게 오래 있었나 봐요. 자, 어쨌든 대통령의 글까지 대통령 관련된 글까지 딴지 게시판에서는 유배지로 보내버린다. 딴지 네. 이용자들이